(1970년대) 일본에서는 콤바트라 V를 대표로 하는 슈퍼로봇 애니메이션 열풍이 시작되는데, 같은 시기에 제작된 슈퍼로봇 애니메이션임에도 일본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받은 작품.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본과는 다르게 방영 당시 신드롬에 가까울 정도의 엄청난 인기를 누린 작품으로, 지금은 웅장하고 시원한 주제가 말고는 어떻게 끝났는지 엔딩조차도 생각나지 않는 작품, 바로 메칸더 V입니다. 국내에서는 딱히 환경에 대한 이슈에 관심조차도 없던 시절,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공해와 그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계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교육적인 작품, 합신전대 메칸더 로봇. 지금부터 이 추억의 작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국내에 메칸더 V로 알려진 이 작품의 원제는 바로 합신전대 메칸더 로봇으로 1977년 3월부터 12월까지 일본 TV 도쿄에서 방영된 거대 로봇 애니메이션이다. 1970년대 콤바트라 V와 같은 슈퍼로봇 계열의 작품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을 휩쓸고 있던 시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회를 엿보고 있던 하청 제작사 와코 프로덕션이 그동안의 하청 제작의 노하우를 살려 독립 제작사로서 처음으로 제작한 작품이 바로 합신전대 메칸더 로봇였다. 1970년대 중후반 콤바트라 V, 무적 초인 전보트, 초전자 머신 볼테스, 용자 라이딩 같은 슈퍼로봇들이 데이트를 기록하면서 로봇 애니메이션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로봇물 전성시대였음에도 합신전대 메칸더 로봇은 국내에서의 성공과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실패했다고 한다. 일본에서 메칸더가 실패한 데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콤바트라 V, 볼테스5, 전보트, 다이모스, 라이딘, 타이탄3 같은 쟁쟁한 작품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등장했음에도 메칸더 V는 다른 로봇들에 비해 주역 메카닉의 디자인이 너무나 투박했었다고. 동시대에 멋지고 화려한 로봇들로 이미 눈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아이들의 눈에는 메칸더의 투박한 디자인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 심지어 메칸더의 디자인은 완구로 만들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이어서 완구로서의 완성도 역시 형편없었다고 한다. 참고로 메칸더를 디자인한 오카와라 쿠니오 선생은 기갑전기 드라고나와 장갑기병 보톰스, 그리고 기동전사 건담의 메카닉 디자인을 담당한 실력자였는데 어쩌다 이런 디자인이 나왔는지 지금도 의문이라고. 그런데 이 시절 로봇 애니메이션이라 함은 결국 장난감을 팔기 위한 홍보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니가 인기가 있어야 장난감도 잘 팔릴 텐데 메칸더는 애니도 장난감도 인기가 없었다고. 보통 이런 경우 조기종영이 수순이었지만 메칸더의 스폰서 부루마크사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부루마크사는 얼마 전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콤바트라 V처럼 메칸더 역시 변신합체 로봇으로 만들면 장난감이 더 잘 팔리지 않을까 하는 어줍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생각은 곧 실행으로 옮겨지게 된다. 새로운 변신합체 시스템의 메칸더를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메칸더를 자연스럽게 퇴장시켜야 하는데, 메칸더의 퇴장 방법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전투에서 패배해 메칸더가 파괴되는 과격한 방법이었다. 그동안 잘만 활약하던 메칸더가 갑자기 파괴되고 변신합체 시스템을 가진 새로운 메칸더가 등장하는 이 방법은 완벽한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른들의 사정으로 처참히 파괴당하는 메칸더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수많은 아이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그 트라우마는 당연히 장난감 판매 실적에 고스란히 악재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장난감 판매 실적에 눈이 어두워 선택한 이런 악수는 결국 메칸더의 제작 스폰서 부루마크사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해 메칸더가 방영되고 있는 중간에 부루마크사는 결국 도산하게 된다. 사실상 스폰서가 도산한 순간 대체할 다른 스폰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메칸더 역시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작품을 완성하고 싶은 제작사의 의지로 기존에 사용했던 장면들을 다시 사용하면서 어찌저찌 방영을 이어가게 되지만, 제작비가 없어서 작품 초반에 뿌려둔 떡밥들조차도 회수하지 못하고 비슷한 장면만 반복하다 결국 어정쩡하게 마무리되면서 작품의 완성도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메칸더에 대한 인지도가 약한 편이 아닌 인지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실제로 아는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일본에서 외면받은 작품이 어째서 국내에서는 그토록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우선 국내에서 메칸더 V가 MBC를 통해 방영된 1987년 당시 비디오가 아니면 로봇물 애니메이션을 접하기 힘든 상황에서 공중파 TV에서 방영한 거의 유일한 거대 로봇 애니메이션이 바로 메칸더 V였다고. 물론 마크로스나 단쿠가 철인 28호 같은 작품들이 비디오로 수입되어 있기는 했지만 당시 국내 비디오 보급률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TV에서 방영하는 메칸더 V와는 접근성부터가 완전히 달랐을 것. 거기에 국내 만화 주제가의 레전드 김국한 씨가 부른 주제가의 인기 역시 메칸더 V의 인기에 한몫했는데, 이 노래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도 이 작품을 본 적도 없는 세대들조차 김국한 씨가 부르는 메칸더 V 주제가는 모두 알고 있을 정도이며 아직도 여기저기서 패러디될 정도로 유명한데,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서는 이 노래를 과가로 사용하기도 했었다고. 물론 다른 대학교의 여러 공학과에서도 이 노래를 과가로 사용하기도 했었지만 역시 메칸더 V는 누가 뭐래도 원자력이 어울린다. 어릴 때 메칸더 1, 2, 3를 종이접기 3단 합체 비행기로 만들어서 놀기도 했었는데 참 세월 빠르네. 지구로부터 1500광년이나 떨어진 오리온 성운에 있는 가니메데 행성은 기계 문명의 진보와 함께 발생한 공해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점점 황폐해져가는 죽음의 별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런 심각한 오염은 바다의 생태계 환경마저 변화시켜 돌연변이 생명체가 탄생하기 좋은 배양수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오염된 바다에서는 결국 높은 지능을 가진 돌연변이 생명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태어난 돌연변이 생명체는 가니메데 행성 전역에 버려진 쓰레기 속에서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얻은 지식으로 점차 힘을 키우기 시작한 돌연변이 생명체는 결국 가니메데 행성 자체를 정복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가니메데 행성을 정복한 이 생명체는 스스로를 헤드론 황제라 칭하며 가니메데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생체 사이보그로 개조해 우주를 지배하려는 자신의 야망을 위한 병사로 만들게 된다. 이렇게 병사로 개조된 가니메데 성 사람들은 정복 전쟁을 위해 대부분 우주로 나가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라진 가니메데 성은 자정작용을 통해 환경을 개선, 스스로 오염을 정화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 자정작용으로 인한 환경 개선이 헤드론 황제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는데, 지독하게 오염된 바다에서 태어난 돌연변이 생명체였던 헤드론 황제는 깨끗하게 정화된 환경에서는 생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헤드론 황제가 살기 위해서는 가니메데 성의 자정작용이 끝나기 전에 하루빨리 오염된 별을 찾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었다. 그렇게 새롭게 찾은 별이 바로 과거의 가니메데 성처럼 공해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했던 지구였으며, 이것이 바로 헤드론 황제의 콘키스탄 군단이 지구를 침략한 이유이자 메칸더 V의 핵심 주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한 것이었다. 그렇게 지구 침략을 시작한 헤드론 황제의 콘키스탄 군단은 지구라는 별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인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데, 핵미사일과 핵잠수함, 그리고 핵항모와 같은 원자력을 이용한 모든 무기들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에 관련된 연구시설까지 모두 파괴해 지구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을 파괴해버린다. 이렇게 최강의 무기를 잃게 된 인류는 콘키스탄 군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아름답던 지구는 점점 폐허로 변해가는데, 사실 원자력 관련 시설들이 파괴당했을 때 이미 지구는 방사능으로 끝장난 거나 다름없는 것이었지만, 이 작품에서는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설정인 것으로 보인다. 암튼 이런 콘키스타 군단의 공격으로 최악의 위기에 처한 인류는 지구 방위군을 새롭게 결성하며 콘키스타군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지 않지만, 이들 역시 콘키스타군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이 꺼져가는 상황, 야구장으로 위장한 비밀기지에서 콘키스타 군단에 대항할 인류 최후의 비밀무기가 개발 중에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메칸더 V였다. 7, 80년대 대부분의 로봇 애니메이션이 그렇듯 메칸더 V 역시 천재적인 박사가 만든 로봇과 파일럿들이 악의 무리와 싸워나가며 활약하는 이야기, 그 포맷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 이렇게 환경오염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메칸더 V는 이 밖에도 기존의 다른 로봇 애니와는 차별화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콘키스타 군단이 지구를 침공할 당시 지구 전역에 숨어있던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들을 파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원자력 에너지에 반응하는 오메가 미사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오메가 미사일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탐지해
탐지된 원자력 에너지의 근원을 향해 오메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공격 위성 역시 지구에 있는 원자력 에너지의 씨를 말리는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격 위성은 모두 7기로 위성 궤도에서 항시 지구 전역을 감시하며 원자력 에너지를 감지하는 순간 자동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발생하는 근원을 오메가 미사일로 타격하는 시스템으로, 위성에서 발사된 오메가 미사일이 원자력 에너지가 감지된 타겟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5분이었다. 원자력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칸더 V는 작동과 동시에 동력원인 원자로가 가동하는데, 이 메칸더 V의 원자로 반응을 캐치한 공격 위성은 메칸더 V를 타겟으로 오메가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고, 오메가 미사일이 메칸더 V를 타격할 때까지 약 5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메칸더 V는 오메가 미사일을 맞지 않기 위해선 무조건 5분 안에 적들을 해치우고 동력원인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5분 안에 아슬아슬하게 적을 물리치고 원자로 가동을 중지시키는 손에 땀을 쥐는 상황이 매화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타임어택은 로봇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의 시도였지만 이미 꽤 오래전부터 울트라맨에서 이용하고 있던 플롯으로 메칸더 V를 제작한 와쿠 프로덕션의 타카시 스미오 사장이 특촬물 카메라 감독 출신인 걸 생각하면 모르긴 몰라도 울트라맨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타임 리미트는 20년의 시간이 지나 신세계 에반게리온에서 에너지 공급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분리되면 시간 제한을 갖는 에바의 모습으로 다시 재현되는데, 이렇게 메칸더 V와 에바 두 작품은 모두 울트라맨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에반게리온의 안노 히데아키 감독은 울트라맨의 광팬으로 에바의 여기저기에 울트라맨의 오마주를 그럴싸하게 숨겨놨다고. 여담으로 메칸더가 참전한 슈퍼로봇 대전 컴팩트3에서도 메칸더가 출격하면 5턴 이후 오메가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웬만한 유닛은 거의 한 방에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다고 한다. 과거 오염된 바다에서 태어난 돌연변이 생명체 헤드론 황제가 가니메데 성을 정복할 당시 가니메데 성의 여왕인 메두사는 자신의 아들을 다른 행성으로 탈출시키는데, 이때 가니메데 성을 탈출한 왕자가 향한 행성이 바로 지구였으며, 지구에 도착한 가니메데 성의 왕자가 바로 메칸더 1의 파일럿 지미 오리온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아들을 탈출시킨 가니메데 성의 여왕인 메두사는 헤드론 황제에 의해 콘키스타 군단의 장군으로 개조당하게 되지만, 메두사는 두뇌 안에 에너지가 축적되면 짧은 시간 원래의 인격으로 되돌아오는 특이 체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 특이 체질로 인해 메칸더 V를 파괴하는 순간 정신이 돌아와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비극만큼은 막아내지만 다시 세뇌 상태로 되돌아가려 하자 메두사는 스스로 자폭해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주인공 지미 오리온과 적의 여장군 메두사와의 관계가 사실은 모자 관계였다는 반전과 함께 부모 자식 간의 고륙상전의 비극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낸 이야기 구성은 메칸더 V의 모든 에피소드 중에 가장 고통스러우며 슬픈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이 1977년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나름 놀라운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메두사와의 전투에서 메칸더 V가 처참하게 패배하기 때문에 당시 이를 시청하던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을 주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TV로 시청하던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 영문도 모르는 부모들이 우는 애들을 달래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으며, 비디오로 빌려보던 아이들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사연을 전해들은 비디오 가게 주인들은 일부러 해당 편만 숨겨두기도 했을 정도였다고. 분명한 건 엄마와 아들의 비극적인 사연 때문이 아니라 메칸더 V가 너무 처참하게 졌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는 것이다. 나만 그런 건가? 아무튼 메칸더 V는 이때 메두사의 드래곤 드릴러에 확실하게 패배했던 것이며, 최후의 순간 메두사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면 메칸더 V와 파일럿을 모두 잃은 지구는 아마 콘키스타 군단에 더 이상은 저항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정복당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엔딩 장면에서 헤드론 왕자가 자연정화된 가니메데 성의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걸 보면 의외로 쉬운 방법이 있었을 것도 같다. 메칸더 V는 전쟁에 대한 디테일한 설정으로 인해 일본의 로봇 마니아들은 이 작품을 초수기신 단쿠가와 함께 슈퍼로봇과 리얼로봇 사이의 과도기적 작품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 메칸더가 리얼로봇이냐 슈퍼로봇이냐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를 따지자면 당연히 슈퍼로봇 계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메칸더 V에는 당시 다른 로봇물에서 보기 어려웠던 밀리터리적인 디테일이 살아있는 작품으로 당시 로봇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나름 새로운 시도를 했던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지구를 침공한 콘키스타 군단의 무자비한 폭격으로 지구 전 지역의 대부분이 점거당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민간인의 피난과 남은 병력의 집결, 전투작전 수립 시 물자 보급을 우선시하는 실제 밀리터리 작전과 같은 디테일한 설정들이 이런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메칸더 V의 세계관에서 적과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군대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 전투의 묘사도 상당 부분 그럴싸하게 그리고 있는데, 메칸더 V의 운용 역시 기본적으로 군사작전의 일환으로서 통상의 군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야 메칸더 V가 출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묘사하는 전쟁의 모습은 상당히 그럴싸하게 느껴지게 된다. 메칸더 V가 보여주는 이런 밀리터리적 리얼리티 때문에 일부 매니아들은 리얼 로봇으로의 전환은 그로이저 X와 혹성 로봇 단가드 에이스, 그리고 메칸더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의 말에 따르면 기동전사 건담과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가 리얼 로봇의 시초로 알려진 이유는 단순히 이 두 작품이 엄청난 히트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 듣는 말이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보급이나 양산형 로봇이 등장하는 설정은 기동전사 건담보다 일찍 도입된 설정이긴 한데, 양산형 로봇 설정은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같은 장면을 계속 재활용하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어넣은 설정인데, 의도치 않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마치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 격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흥미롭고 실험적인 설정들이 있었음에도 앞서 여러 번 언급했던 대로 메칸더의 매력적이지 못한 디자인과 스폰서의 도산으로 인한 최악의 완성도 등 여러가지 악조건으로 인해 합신전대 메칸더 로봇은 일본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진짜 환장하고 좋아라 했던 작품인데 일본에서는 실패한 작품이라니까 왠지 아쉽네.